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보유세, 올해는 넘겼지만 내년엔 눈덩이 돼 돌아온다. 공시가 17% 올랐는데 이의 신청은 80% 줄어들어. 일단 부동산 거시학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와닿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유세 문제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를 찍었고요. 앞으로도 찍을 거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요. 부동산 세금이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론이 변하지 않아요. 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바뀌길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가 본데 그건 컨텐츠일 뿐이고 부동산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는 정말 이상한 예외 사항이 생기지 않고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해가 좀 더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고자 하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있잖아요. 선진국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은 아파트여서 주거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특하긴 해요.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요. 아파트를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좋은 만큼 또 편의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으니까. 덕분에 자영업자분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도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뭐 GDP 대비 기준, 그리고 주택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겪은 국가도 있고, 지금 겪는 국가도 있고, 앞으로의 주택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 중에서 현재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그냥 한국에서 하고 싶은 정책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만 따왔습니다. 나머진 따온 게 없어요. 베껴온 게 없습니다. 그냥 OECD 국가보다 취득세가 싸네? 올려. OECD 국가보다 보유세가 싸네? 올려. 양도세가 싸네? 올려. 올려. 다 올려.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와서 놓치는 부분이 또 생기고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인풋을 드립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가 올해 전세나 매매가 아니라 집을 사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세금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집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금은 누가 냅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국가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가는 국가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국가 운영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많은 분들이 국민이라고 믿으시는데 국민이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국민이 선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년 예산 정할 수 있으세요? 내년에 소방서에 차량 몇 대 매수할지 정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의견 1도 안 중요하죠. 여러분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너네 이런 집단으로 묶는 사람들은 통치하기 편하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딴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저는 저예요. 투표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게 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럼 투표했죠. 그럼 그 다음에 뽑힌 정치인들이 하는 게 팩트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하는 길은 뭐냐? 첫 번째로 국가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법을 바꾸고 그걸 실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선거는 어떻게 하죠?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면 전부 다 돈이에요. 제가 제 댓글 쓰는 분들 중에서 자기는 돈 별로 안 좋아하는 척하고 시장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척하는 분들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99% 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돈을 좋아해요. 애기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넌 돈이 제일 중요하냐? 근데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안전 문제죠. 안전 문제. 여러분 설마 제가 만약에 안전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성인분들이? 안전은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첫 차가 마티즈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랜저를 탔다고 쳐요. 마티즈가 사고 난 거랑 그랜저가 사고 난 거랑 같아요? 마티즈 폄하 아니에요? 저 수년 동안 정말 잘 탔습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던 차 중에 한 대예요.
폄하할 마음이 없단 말을 필요도 없어요. 제일 좋아했습니다. 지금 그 스파크가 아니라 마티즈. 그거 사고 나면 죽어요, 여러분. 옆에 차문 닫을 때 통통통 소리가 나고요. 서해대교 지나갈 때 옆에 큰 차 넘어가면 진짜 이 출렁거려요, 차가. 에코스는요? 그랜저는요? 안 그렇잖아요. 돈이 안전이네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은 돈이 필요해요. 돈. 그 돈 어디서 옵니까? 세금으로 충당하죠. 이 세금을 누가 내요? 무주택자가 냅니까? 유주택자가 냅니까? 이 세금은 집을 가진 사람이 내잖아요. 그래서 해외 일부는 세입자가 세금을 내는 국가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집을 사게 만들라는 일부의 그 정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집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을 사야 돼요. 사람들이 집을 사고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내야지 내가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언제 사죠? 맞아요. 집이 오를 때 삽니다. 그럼 정치인 입장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게 제 말이 약간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생각에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스타가 되고 사람들이 와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예전에 떨어진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명박 정권 때 사람들 욕해요. 올라도 욕, 내려도 욕, 올리면 누가 욕, 내리면 누가 욕. 어쩔 상관없어. 정치인들 다 알아요, 이거. 올라도 난리, 내려도 난리 다 알아요. 그런데 내려가면 세금이 끊겨요. 누가 좋아할까요? 그럼 적당히 올라가는 게 좋겠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집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집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을 안 사겠죠. 집을 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비싼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 사람들은 뭘로 해야 돼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전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 전 월세 집은 누가 제공을 합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공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주택자가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이 다주택자한테 어때요? 플러스 곱하기 멀티플라이죠. 그냥 플러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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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잖아요. 그럼 세금이 여러분 전월세에 나오는 그 물건들은 세금이 가득 낀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금이 올랐으니까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사람은 줄어드는데 이것 때문에 집을 못 사거나 사기 싫은 사람은 늘었으니까 전세 월세의 수요는 올라가고 전세 월세의 공급은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은 전세 월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주택자로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금이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를 못 사거나 집을 사기가 싫어하니까 주택 공급이 느려져요. 건설사가 분양이 잘 안 될 거라니까 느려져요.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세금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도 느려지니까 새 집도 늦게 들어와지고 이렇게 공급이 느려지니까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니까 매매 시장도 올라가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내야 되는 비싼 세금을 전세나 월세로 전가하거나 다음 매수인한테 전가를 해요. 이게 싫어서 처음부터 세금을 다른 쪽에 매기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 5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세, 월세 다 올랐고요. 매매가 다 오른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엔 여러분, 집 가진 사람 꽃이다, 망했다, 죽어봐라가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멍청한 얘기고요. 제가 따르게 좋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멍청한 얘기예요. 세계의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한 공부가 1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멍청한 얘기고요. 그땐 집을 사야 돼요. 본격적으로 세금을 올린다 그러면 집을 사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주택이 공급이 잘 안 될 테니까. 앞으로 전월세가 올라갈 테니까 미리 사두는 게 좋아요. 사자마자 오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금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은 집을 사두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게 세금이 어느 정도로 비싼지 모르시나 본데요. OECD 국가에서 지금 1위예요. 종부세, 뭐 양도세, 취득세 1위예요. 여러분. 취득세 12.4% 있는 국가 가져와 보세요. 한번 데이터를. 있나? 12.4%예요. 환급도 안 돼요. 참고로 미국처럼 소득세 계산도 안 됩니다. 종부세는요.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6%에 20% 가산해서 7.2%예요. 그냥 집만 가지고 있으면 7.2%. 양도세는요. 82.5%인가 그래요, 여러분. 없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계속 높이고 그 와중에 종부세, 보유세 계속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 더 올라가죠. 아니라고 하고 싶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앞으로 인수위가 들어온 다음에 낮추는지 안 낮추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삼모사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올해 올렸죠. 올해 올렸으면은 올해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가요. 언제? 6월 1일 이후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올라갔네, 이의 신청을 했네, 그리고 세금이 얼마가 더 거치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기사를 보실 때 솔팅을 하세요. 세금이 올라가? 집값도 올라가겠네. 세금이 내려가? 그럼 집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이 늘어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정말 각자 도생의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